UDC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무슨 이유인지 UDC가 빠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정말 공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갤럭시 Z 폴드 7 폴드 SE와 함께 미리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유출 루머 스펙을 빠르게 훑어보니 사실상 폴드 SE와 매우 동일한 폼팩터의 두께와 무게, 칩셋을 제외하면 같은 스마트폰급 아닌가 싶은데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외관부터 보면 두께는 전작 대비 무려 1mm나 줄어드는 4.5mm 초슬림 두께를 보여줄 예정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4.9mm 두께인 폴드 SE와 비교를 해보면 얇다고 하는 5.8mm 엣지와 비교해볼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네 싶지만 폴드는 무엇보다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두께가 2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 접었을 때는 9mm 초반대를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8.25mm인 걸 생각하면 이제는 정말 접었을 때 바형과 꽤 유사한 사용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드 SE 또한 접었을 때 10.5mm인데 정말 접었을 때 살짝 두꺼운 바형, 그립감이나 사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게 또한 210g대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울트라와 동일한 급의 무게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얇고 가벼운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비율이 드디어 바형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바뀌는 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선 커버 디스플레이가 0.3인치 더 커지는 6.5인치로 변경이 되고 비율 또한 22:9에서 21:9 비율로 S 시리즈 바형이 참고로 19.5:9인데 여전히 좀 길쭉하다 해도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 느낌?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접었을 때 사용성과 그립감은 S25 플러스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펼쳤을 때도 보면 루머상으로는 8.2인치라고 하는데 이건 뭐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선 8인치에서 8.2인치, 사실상 폴드 SE를 펼쳤을 때와 똑같은 형태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메인 디스플레이 비율을 보면 7:6에서 10:9로 이거는 솔직히 써보면서 장단점이 좀 있는 게 그냥 홈 화면이라든지 바형에 최적화되어 있는 앱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이 자주 사용하는 앱들인데 최적화가 안 되어 있으면 앱들이 뭔가 너무 큼직큼직해져서 가독성이라든지 정보량이 너무 적게 담긴다는 점. 그런데 이건 반대로 분할해서 쓸 때는 분할 비율이 앞서 말한 커버 디스플레이가 21:9 비율로 바형에 가깝게 변경이 됐다 보니 분할해서 본다면 확실히 스마트폰 두 개를 이어붙인 듯한 느낌이 전작보다 훨씬 더 크게 들긴 했습니다. 추가로 10:9 비율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이다 보니까 세로로 쓰나 가로로 쓰나 그냥 비슷한 사용성을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대화면 영상을 볼 때는 여전히 가로로 보는 게 조금 더 크게 보이긴 합니다. 결론은 변경된 비율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매우 만족이지만 메인 디스플레이는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앱들은 분할 화면으로 쓰는 게 거의 필수이지 않나 싶어요. 그 외에 디스플레이 주요 자체 스펙으로는 전작과 동일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AR 코팅 필름이 여전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솔직히 플러스나 엣지까지는 어느 정도 양보가 되지만 200만원이 좀 넘는 기기에 AR 코팅은 꼭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얇고 가볍고 비율 좋아지고 하는 건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반대로 배터리가 저는 가장 걱정인 게 4400mAh 폴드 3부터 시작해서 5년째 동결 수준의 배터리, 사실 스마트폰 부피 대비 배터리 용량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늘리지 못하는 게 그 이유가 폴드 3부터 계속 얇아지다 보니까 배터리 공간 확보가 아무래도 좀 물리적으로 어렵겠죠. 물론 실리콘 카본을 넣으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시다시피 삼성이 그 사건 이후로 배터리에 굉장히 보수적이게 변했죠. 추가로 폴드 SE를 써보면서 폴드 6보다 배터리가 빨리 줄어든다는 평도 좀 있고 제 생각에는 S25 엣지와 매우 유사한 수준의 배터리 사용성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실내 사용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만 실외 사용 하루 정도는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 출력 또한 여전히 25W인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 충전 시 예상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배터리보다는 UDC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무슨 이유인지 UDC가 빠졌더라고요. 유출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메인 전면 카메라가 여전히 표시가 되어 있는, 참고로 폴드 SE도 UDC가 빠졌는데 이게 가장 유력한 유출 루머로는 BOE 간의 소송 및 인증 때문에 빠진 걸로 예상이 된다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성능도 보면 이번에 8 엘리트4 갤럭시 칩셋 탑재뿐만 아니라 12기가 기본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특정 용량 옵션 한정으로 16기가 램 제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12기가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성능에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아무래도 제품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발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작보다 약간 취약해졌지 않을까 하는 강력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S25 엣지 사례만 봐도 제품이 얇아지면서 베이퍼 챔버 면적을 늘렸다 해도 스로틀링 제어가 일반 바형 대비 좀 더 크게 잡히는 것을 볼 때 폴드6도 피크 점수는 그대로이지만 스로틀링이 좀 더 심하게 걸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네요. 실제 폴드 SE 스로틀링 테스트를 보면 고점 대비 54% 안정성을 보여주는데 폴드7 또한 50% 내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카메라도 보면 카메라는 2억 화소 울트라 메인 렌즈급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 카메라 결과물은 아마 S25 엣지라든지 S25 울트라 메인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사진 퀄리티를 예상해 볼 수 있고 0.6배 초광각 1배 메인 2배 망원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7 미리 보기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사실 이번 폴드 7은 예상이 많이 되긴 하죠. 두께가 얇아지고 가벼운 게 아마 가장 큰 체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폴드를 오랫동안 썼던 분들이라면 두께 무게보다는 드디어 바형과 유사해진 비율에 가장 칭찬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여전한 배터리 용량과 충전 출력 UDC는 아쉬운 포인트라 제품의 장단점과 호불호가 크게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추후 다양한 영상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니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끝!